헤르만 헤세, 평생 한 가지 질문만 한 사람. 어느 날 한 소년이 담장을 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담장 안에는 모범생의 길이 있고 담장 밖에는 혼나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요, 사람은 보통 혼나는 길을 잘 안 고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소년은 바로 그걸 골랐어요. 그 순간부터 이 소년의 인생은,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읽게 될 소설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소년의 이름은 헤르만 헤세입니다. 1877년 독일 칼프에서 태어나 1962년 스위스 몬타뇰라에서 생을 마친 사람. 그리고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우리도 가끔 담장 앞에 서죠.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이런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남의 눈치로 굴러가지? 헤세는 이 질문을 평생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간 사람입니다. 헤세의 집안은요, 종교적 규율이 공기처럼 흐르던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선교사였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생활 그 자체였죠. 그런 집에서 자란 소년 헤세에게 올바름은 두 얼굴이었습니다. 한 얼굴은 따뜻한 보호였고 다른 얼굴은 숨막히는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10대 무렵 그는 신학교 과정이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담장 얘기 기억나시죠? 헤세는 그곳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곳이 요구한 정답 인간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여기서 헤세의 평생 화두가 태어납니다. 첫째, 나는 남이 정해준 착한 삶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둘째, 빠져나온 다음엔 뭘 믿고 살아야 하지? 셋째, 그 믿음은 책에서 오나 내 안에서 오나? 이 질문이 그대로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세의 소설은 상상력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실험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대로 대학 코스를 밟은 엘리트 작가 루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서점에서 일했고 출판 관련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시를 쓰고 글을 고치고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1904년 첫 성공작이 터집니다. 피터 카멘친트. 이 작품이 그를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로 만들어줍니다. 같은 해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보덴 호숫가의 가이엔호펜이라는 마을에 정착해서 새 아들을 둡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안정된 삶이죠. 그런데 헤세는 안정 속에서 더 불안해지는 타입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이 감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 하나가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1906년 작품이죠. 재능 있는 소년이 기대와 압박에 눌려 무너지는 이야기. 여기에는 헤세 자신의 10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헤세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헤세는 평생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1904년. 상대는 마리아 베르누이. 헤세보다 9살 연상이었고 유명한 수학자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헤세는 피터 카멘친트로 성공한 작가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보덴 호숫가에 집도 마련했죠.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브루노, 하이너, 그리고 마르틴. 겉으로 보면 안정된 가정이죠. 그런데 헤세라는 사람은 안정 속에서 더 불안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헤세는 반전 입장을 취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1916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 아들 마르틴이 중병에 걸리고 아내 마리아는 정신병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헤세 자신도 신경쇠약에 시달렸죠. 이때 그는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9년 헤세는 홀로 스위스 몬타뇰라로 떠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요. 결국 1922년 마리아와 이혼합니다.
18년간의 결혼이 끝난 거죠. 두 번째 결혼. 1924년. 상대는 루트 벵거. 이번엔 반대였어요. 햇세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더 짧았어요. 겨우 3년 만인 1927년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햇세는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브루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죠. 결혼은 예술가나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란다. 이 시기가 바로 황야의 1위를 쓴 때입니다.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분열된 자아를 다룬 그 작품. 세 번째 결혼. 1931년. 상대는 니노 나우스랜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계 여성이었고 햇세보다 18살 어렸습니다. 고고학과 고대 예술사를 공부한 지적인 여성이었죠. 사실 니노는 14살 때부터 햇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햇세의 작품을 읽으며 자랐고 언젠가 그를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죠. 니논이 햇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햇세가 루트와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그를 돌봤습니다. 햇세는 1927년 니논을 위해라는 시를 썼어요. 그대는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나 내 삶은 어둡기만 하다오. 그대와 그대의 사랑은 내게 선한 정령이 되어줄 것이오. 그런데 햇세는 결혼 전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니논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결혼이었고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거야. 결혼식 다음 날 햇세는 류머티즘 치료를 위해 독일로 떠났어요. 신혼여행도 아니고 혼자 말이죠. 그리고 신부인 니논은 기쁜 나머지 혼자 로마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부부였죠. 니논은 햇세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햇세라는 사람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니논은 그의 우편물을 확인했고 방문객을 통제했고 집안일을 관리했습니다. 햇세는 그런 통제가 못마땅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니논은 햇세를 이해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괴로워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하거나 도움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끝까지 갔습니다. 31년간 함께 살았고 1962년 햇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니논은 1946년 햇세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순간도 함께했고 말년에 햇세가 유리알 유의를 완성하는 과정도 지켜봤습니다. 햇세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체념의 서약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결혼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었을지도 모르죠.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내 아내 것을 살아내려 했다고 말했듯이 햇세도 자기 아내 것을 살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햇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햇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죠. 첫 번째, 두세계의 갈등입니다. 착한 세계 대 진짜 세계. 햇세 소설엔 늘 두세계가 나옵니다. 겉으로 칭찬받는 세계, 그리고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세계.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등장하는 작품이 데미안입니다. 1919년 작품이죠. 데미안이 말하는 건 나쁜 짓 하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오해가 많죠. 정확히는 이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속이며 착해지는 대신 내 마음을 똑바로 보며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만나는 데미안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햇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세상을 깨부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짓된 평화를 깨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찾기는 정답이 아니라 경험이다. 햇세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 사상, 특히 인도와 불교적 세계관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1911년에 인도와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를 여행하기도 했죠. 그 관심이 가장 아름답게 정리된 작품이 시다르타입니다. 1922년 작품이에요. 시다르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이 알려준 깨달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 시다르타는 붓다를 직접 만나고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건 전수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겪어내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햇세가 말하는 성장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의 지혜입니다. 이건 40대 이후가 되면 더 아프게 와닿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 번째, 내면의 분열을 화해로 이끈다. 1차 세계대전 시기, 햇세는 전쟁과 민족주의 열기에 비판적인 글을 쓰며 고립을 겪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를 비국민처럼 취급했죠. 그 즈음 개인사도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죽음, 막내 아들의 중병, 그리고 아내의 정신질환이 겹치면서 결혼 생활도 균열이 갑니다. 햇세 자신도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기에 햇세는 융의 제자인 심리치료사 랑 박사를 만나 정신분석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면 탐구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 내 안의 여러 조각들을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결과물 중 대표가 황야의 일이 또는 황야의 늑대라고도 번역되는 작품입니다. 1927년 작품이죠. 황야의 일이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가 아니다. 너의 안에는 이리도 있고 시민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지친 노인도 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서로를 알아보라. 햇세는 분열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고 통합하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햇세는 그걸 인정하고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 깨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햇세는 현실 도피 작가다. 아닙니다. 햇세는 현실이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현실을 버티기 위한 내면의 근육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증거가 유리알 유이입니다. 1943년 작품이죠. 이 작품은 햇세가 12년에 걸쳐 완성한 마지막 대작입니다. 지식인 공동체가 얼마나 고상해 보이든 삶과 단절되면 결국 공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공 크네이트는 엘리트 학문 공동체를 떠나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햇세는 세상이 싫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끝까지 고민한 사람입니다. 오해 두 번째, 햇세는 나만의 길만 말한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햇세는 혼자만의 각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혼자 깨어난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여행, 1932년 작품 같은 곳에서는 여행이 곧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곧 연대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진정한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햇세를 오늘로 가져오면 이런 장면들입니다. 첫째,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사의 기분, 가족의 기대, 사회의 공기로 사는 느낌. 이때 데미안이 슬쩍 말합니다. 네가 착해지려고 너를 버리지 마. 둘째, 정보는 넘치는데 마음은 비어있는 느낌. 자기개발 영상 200개 저장해두고 정작 오늘 저녁엔 멍하니 누워있는 우리. 이때 시다르타가 말합니다. 정답은 밖에 아니라 네가 건너온 강물 안에 있다. 셋째,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밤들. 어제는 열정적이었다가 오늘은 무기력하고 내일은 또 불안한 그런 날들. 이때 황야의 이리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일 필요 없다. 그냥 내 안의 여러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괜찮다. 햇세가 주는 위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찾는 중이다입니다. 햇세는 결국 스위스의 몬타뇰라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대표작들을 이어갑니다. 1919년 이후 쭉 그곳에서 살았죠. 그리고 1946년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이 아닙니다. 햇세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실패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면서도 질문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안의 목소리를 배반하지 않으면서 세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작품이 되고 작품이 다시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헤세는 1962년 8월 9일 85세의 나이로 몬타뇰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조용히 잠들 듯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런 거였다고 해요. 나는 내 길을 갔다. 그게 전부다. 자, 오늘 인생 노트 세 줄입니다. 첫째, 헤세의 소설은 상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과한 기록이다. 둘째, 평생의 화두는 하나였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셋째, 답은 정답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그 경험은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오늘의 실험 하나만 남겨볼게요. 내일 하루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 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말해보기. 잠깐, 이건 내 인생이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